클럽 앞에 세워진 승합차 안. 하품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루다는 목을 돌려 뚝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그때였다. 무전기에서 짧고 날 선 잡음이 튀었다. 코드 레드. 차 안의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다. 하품하던 입들이 닫히고 흐트러졌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다. 목표 확인. 클럽 내부. VIP룸 4번 방이야. 윤지호 반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합차 문이 열렸다. 형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음악 소리와 네온빛이 뒤섞인 클럽 안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 이루다는 가장 앞에서 뛰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채 고개를 낮추고 인파를 가르며 달렸다.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꺾고 VIP라고 적힌 문들이 연달아 스쳐갔다. 4번 방. 이루다는 멈추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고 그대로 밀어 열었다. 순간 냄새가 먼저 덮쳤다. 알코올, 약품, 그리고 어지러운 단내. 룸 바닥과 테이블 위엔 주사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하얀 가루가 묻은 바이알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움직이지 마. 너희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리고 쨍그랑 병이 깨지는 소리가 터졌다. X 소리 하네. 눈이 풀린 남자가 깨진 병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이루다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늦게 들이닥친 형사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균형이 무너졌다. 병 끝이 팔을 스치며 지나가고 이루다는 그대로 바닥에 굴렀다. 우당탕탕. 아이 X발. 누구야? 룸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그때 밀치며 들어온 김두광이 남자를 향해 몸을 던졌다. 깨진 병을 든 팔을 낚아채듯 꺾었다. 관절이 뒤틀리며 짧은 비명이 터졌다. 이어진 엎어치기. 콰당. 남자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다. 병은 손에서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자, 다들 움직이지 마. 윤지호가 룸 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원 연행해.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수갑 소리가 연달아 울렸고 난잡하던 현장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바닥에 앉아있던 이루다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다. 누구냐? 나 밀친 놈. 김두광이 급히 다가왔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뒤따라 들어오다 그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윤지호가 말을 이었다. 이 형사 같이 들어가야지. 너 우리 팀 아니야? 잠깐 말을 끊고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 팀의 유일한 여자를 맨 앞에 세워두면 되겠어? 윤지호의 시선이 이루다의 팔에 멈췄다. 피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응급실 가. 꿰매. 이루다가 바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반장님. 밴드만 붙이면 됩니다. 나? 윤지호가 고개를 들었다. 김두광. 예. 네 특전사 선배 모시고 가서 제대로 꿰매. 흉터 남는다. 김두광이 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이루다는 팔을 한 번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다시 귀에 꽂았다. 김두광은 이루다를 태우고 S대 병원으로 향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사이드미러 너머로 팀원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루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두광아, 집으로 가자. 김두광은 핸들을 꽉 쥐었다. 안 됩니다, 선배님. 저 반장님한테 죽습니다. 집으로 안 가도 죽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두광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가속이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이루다가 문을 열며 말했다. 너 차에 있어.
예. 이 시간에 좌창으로 응급실 온 것도 수상한데 너 같은 덩치가 따라오면 바로 조폭으로 본다. 김두광이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차에서 잠복대기 하겠습니다. 아휴, 말이나 못하면. 이루다는 차 문을 닫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를 마치고 빈 베드에 앉았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난리였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한쪽에선 실신한 사람이 이름을 불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자기 팔에서 번지는 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큰 키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다가왔다. 피로한 듯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고 형식적으로 다가왔다. 이루다 님이시죠? 병에 찔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차트를 내려다보며 형식적으로 물었다. 상해로 처리할까요? 상해고 뭐고 간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꿰매주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마취부터 하죠. 마취 필요 없습니다. 빨리만 해주세요. 서한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취 안 하시면 많이 아프실 텐데요. 좀 그냥 해줘요. 서한울은 더 말하지 않았다. 소독솜을 꺼내 팔을 닦기 시작했다. 차가운 액체가 닿는 순간 이루다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곧 바늘이 들어왔다. 아야 아이 X발. 너무 아프잖아요. 서한울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말로만 듣는 거랑 다르죠. 실이 피부를 당겼다. 이루다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안 되겠다. 다시 말할게요. 서한울이 고개를 들었다. 네. 마취하고 꿰매줘요. 선생님. 그 순간이었다. 응급실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폭처럼 보이는 건달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놈이 앞에 서 있었고 뒤쪽에 선 놈들은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의사 나와. 빨리 안 나와. 고함이 응급실을 뒤흔들었다. 한 명은 아예 상의를 벗은 채였다. 등과 팔, 가슴까지 뒤덮은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의사와 간호사는 발걸음을 멈췄고 베드에 누워있던 환자들조차 숨을 죽였다.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했다. 그때 서한울이 마취 주사를 들고 이루다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이루다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선생님. 서한울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이루다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베드에서 내려섰다. 피 묻은 팔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달로 보이는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놈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는 이루다를 똑바로 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게 숙였다. 90도.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안이 술렁였다. 뒤에 서 있던 건달들이 잠시 서로를 보더니 하나둘 앞으로 나와 똑같이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단체 인사였다. 아까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는 정중했고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이루다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치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치료하고 가라. 머리에 피를 흘리던 놈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답했다.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바빠 보여서 옆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이루다가 그를 노려봤다. 어딜 가?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실 안의 시선이 전부 그녀에게 쏠렸다. 여기서 조용히 치료받아. 딴 데 가서 시끄럽게 하면 강냉이 털어버린다. 순간 건달들의 등이 반듯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루다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다시 베드 쪽으로 걸어갔다. 서한울은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지금 막 응급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리된 순간이었다. 이루다가 베드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이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서한울은 마취 주사를 놓고 다시 봉합을 준비했다. 바늘을 짚는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때부터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손끝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가느다란 떨림이 점점 커졌다. 달달달달. 실을 집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손은 오히려 더 떨렸다. 이루다가 낮게 한숨을 쉬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서한울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그가 급히 말했다. 최대한 통증 없이 치료하겠습니다. 이루다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팍을 힐끗 봤다. 당직 명찰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한울,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루다가 말했다. 서한울 선생님. 서한울이 고개를 들었다. 저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처를 봉합하는 손은 여전히 달달달달 떨리고 있었다. 실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았다. 이루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저 형사예요. 짧은 간격. 강력계 형사라고요. 그제야 서한울은 손을 멈췄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루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하얀 얼굴, 큰 눈, 짧은 머리.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세운 시선은 형사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굳은 살이 가득한 주먹, 팔 곳곳에 남은 오래된 상처, 관자놀이에 남아있는 봉합 자국을 보는 순간 아, 형사 맞구나. 그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이루다가 갑자기 그를 보며 말했다. 그만 봐요. 얼굴 뚫어지겠네. 잠깐 웃듯 덧붙였다. 아, 여기 얼굴 꿰맨 상처는 고공낙하 훈련하다가 나무로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미모죠? 그는 농담 섞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봉합을 마쳤다. 이번엔 손보다 심장이 더 요동쳤다. 뭐지, 이 느낌. 처치가 끝난 뒤 이루다는 팔을 내려다봤다. 왜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야?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렇게 떨더니 결국 이 모양이네. 서한울은 고개를 숙인 채 정리를 하며 말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였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실 뺄 겁니다. 이루다는 팔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서한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잠깐 스쳤을 뿐 어딘가 민망한 듯 다시 차트로 내려갔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고함이 터졌고 들것 바퀴 소리가 응급실 바닥을 울렸다. 심정지. 누군가 소리쳤고 거의 동시에 다른 쪽에서 외침이 겹쳤다. 코드 블루.